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다항식 A, B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는 일단은 동류항들끼리 먼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계산을 할 거예요. 더하기니까 2 플러스 3이라서 5x의 제곱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랑 여기 마이너스 x 두 개를 더할 겁니다. 그럼 플러스 0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이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5x의 제곱 결국에 2번이 답이 됩니다. 쉽죠, 여러분? 자, 2번 문제 갈게요. 이번에는 등식이 있는데 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이게 포인트죠. 이 문제의 포인트.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a 값이에요. 두 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 식을 그대로 풀어서 개수를 비교하는 개수비교법이 있고요. 첫 번째 개수비교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셔야 되는 게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적당한 숫자를 대입한다라고 해서 수치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은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개수비교법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전개를 할 겁니다. 자, 전개를 하시면 2x의 제곱이 될 거고요. 요렇게 전개를 하시면 마이너스 x요. 요렇게 전개하시면 플러스 6x. 그 다음에 요렇게 마지막 전개하면 마이너스 3 요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정리가 아직 동류항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를 정리할게요. 2x의 제곱이고요. 여기는 플러스 5x로 내려오고요. 걔가 마이너스 3이래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이랑 지금 밑에 있는 식이 이렇게 같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차식, 1차식 동일하고 A 값은 마이너스 3이라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4번이 답입니다. 자, 혹시 두 번째 문제 형태로 풀어보고 싶으신 친구들은 어떤 숫자를 대입해보면 될까요? 힌트를 주고 넘어갈게요, 선생님이. x에다가 이 식이 0이 되는 값을 한번 대입해보세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해보시거나 또는 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자, 이 좌변에 어떤 x에다가 3이나 마이너스 3이나 아니면 2분의 1의 값을 대입했을 때 좌변이 0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이 a라고 하는 미지수를 찾기가 쉬워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대입해 보시는 거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는 두 다항식의 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다행히도 얘가 지금 1차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x라고 하는 a식, 그리고 x-3이라고 하는 b식이 있는데 둘을 곱하래요. 그러면 x 곱하기 x-3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요거 그대로 전개를 하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1번이죠. 답은 1번입니다. 자, 쉬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시고요. 대신에 조금 자신 없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시간 할애를 조금 더 해주시는 게 고득점을 위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그림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x에 대한 다항식 누구를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을 1차식 x-1로 나눌 때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래요. 이때 몫을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 나머지 아니고 몫이에요. 자, 이 부분 보시면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방법. 자, 여기에 사실은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2x의 제곱, 또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3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가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그런 다항식인 거고요. 그리고 x-1로 나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숫자 1이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만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값들이
얘가 바로 몫을 얘기하는 부분이구나. 이 부분은 나머지를 얘기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공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거 2차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요. 여기는 남은 것은 1차식이 주어져야 됩니다. 자, 그럼 1차식에 위에서부터 내림차순으로 내려오면 2x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몫은 2x 플러스 1로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조립제법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본 강의에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오세요. 다음 5번으로 갈게요. 5번에서는 두 다항식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하고 똑같네요. a 플러스 b의 값을 물어봤어요. 자, a 플러스 b. 자, 두 개의 식을 이렇게 더할 건데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내림차순과 동류항으로 묶는 거.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자, 2차식하고 여기는 1차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건데 2차식이 먼저 와야 되겠죠? 자, x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할 거란 말이에요. x 제곱부터 그 다음에 1차식 마이너스 x 내려오고요. 얘네들은 소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식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되실까요? 자, 다음 6번으로 넘어가요. 자, 다음 중 x에 대한 항등식은 이렇게 주어져 있죠? 항등식이래요. 항등식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항상 같은 거예요. 뭐가 달라지든 말든 항상 같은 식이에요. 그 주어가 뭘까요? 무엇이? x가 어떤 값이 오든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넣든지 간에 항상 같은 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볼게요. 1번부터 봅시다. 자, 1번을 봤더니 x가 1이래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2라고 하는 숫자를 넣으면 어때요? 2하고 1은 같지가 않죠. 항상 같은 식은 아닐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뒤에 가서 한 번 더 배우겠지만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항등식하고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2번이에요. 자, 2번은 자, 이것을 선생님이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1 집어넣었더니 2-1이라서 0이 나오지를 않죠.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식도 항상 참이다. 항상 좌우변이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식을 이렇게도 풀어낼 수 있어요. 2번이라고 하는 식을 보시면 x로 공통인수를 여러분 인수문을 배웠으니까 공통인수로 묶어낼 수 있단 말이죠. x로 묶었습니다. 2x가 남고요. 마이너스 1. 그 값이 0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때 이 전체 식은 없어지죠? 0이에요. 우변하고 같은 값이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아까처럼 뭐 2라는 값이나 뭐 3이라는 값이나 다른 값들을 넣었을 때도 0이 나올까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식은 항상 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놈도 안 돼요. 다음 이번엔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번을 갔더니 좌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예요. 2x 플러스 5예요. 좌우변은 항상 같을까요, 여러분? 비교를 했을 때 일단은 이 식은 무조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는 식인 거죠. 같은 이유예요. 2번과 같은 이유로 항상 같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항등식이 될 수가 없죠. 다음 4번 갑니다. 4번 요거 전개해 볼게요. x의 제곱 플러스 2x 우변은 x의 제곱 플러스 2x 어때요? 여기다가 이 식 자체가 아예 같기 때문에 x에다가 0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항상 성립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을 4번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4개의 작은 직사각형을 붙여서 정사각형을 만든 거래요. 정사각형은 요걸 정사각형으로 지금 본 거예요. 이것을 정사각형이라고 지금 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 길이가 x고요. 여기까지 길이가 2래요.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는 x고요. 여기까지는 2래요. 문제에서 여러분 교재에는 다 나와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지금 선생님이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것은 정사각형이 되겠지만 이거 직사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그 정사각형은 요거 제일 큰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큰 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이 사각형부터 한번 넓이를 구해볼까요? 사각형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겠죠? 그래서 x 곱하기 x니까 x제곱이에요. 다음요. 두 번째 사각형이요. 가로의 값이 2라고 지금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로는 2고 세로는 x이기 때문에 2x가 됩니다. 그 밑에 것도요. 가로의 값이 x였고요. 그 다음에 세로의 값이 2입니다. 그래서 2x죠. 다음 마지막이요. 여기 가로 세로도 둘 다 2, 2로 동일하기 때문에 곱하면 4가 될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 다 더해주면 바로 정사각형의 넓이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다 더합시다. x의 제곱이고요. 2x, 2x 두 개를 더할 거니까 4x가 되겠죠. 다음 여기 4를 마저 더해서 답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답은 몇 번이에요, 그러면? 2번이죠. 자, 다음요. 8번 문제 갑니다. 8번 문제에서 보시면 다항식을 x-2로 나누겠대요. 근데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나누어 떨어진다에서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항식을 어떤 1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면 개념적으로 어떤 개념을 끄집어갖고 와야 되냐면요. 인수정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올 거예요. 인수정리요. 식을 어떻게 세울까요? 자,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라고 하는 식을 이것을 x-1로 나누어서 몫이 이렇게 나올 거고 나머지가 여기가 0이란 얘기인 거니까 여러분 여기에다가 몇을 대입해요? 1을 대입하죠. 마찬가지로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우변은 0이 나오죠. 1을 대입함과 동시에 우변은 0이고요. 그럼 좌변도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관찰을 해봅시다. 1을 대입했어요. 2 플러스 1 플러스 a가 0이 나오는구나. 좌우변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a 값만 찾게 되면 3을 넘길 거예요. 우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a는 답이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잘 풀리시나요? 지금 혹시 이 문제들 잘 안 풀리시는 친구들은 복습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문제 풀 때마다 어떤 개념을 여러분들이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지금 하나하나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앞에 문제에서도 인수정리 파트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 이유는 분명히 문제가 100% 풀리는 친구들이 거의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렸을 때 그 문제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가서 채워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 9번 볼게요. 등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포인트,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이 식이. 자, 그러면 좌변하고 우변하고 값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앞에서 항등식에 대한 문제를 풀 때 아까는 어떤 방식으로 풀었냐면요. 첫 번째 했던 거요. 전개해서 여러분들이 개수 비교하는 거.
개수비교법으로 선생님하고 문제를 풀어봤고요. 두 번째, 수트대입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시냐면요. 마찬가지로 개수비교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아까 그 문제는 수트대입법으로 푸셨어도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자, 개수비교법 바로 갑니다. 그럼 요거 전개해야 되는 거죠. 전개합시다. 요렇게. 그랬더니 2x의 제곱이고요. 요렇게 전개하시면 3x고요. 다음 요렇게 전개하시면 2x예요. 다음 이런 식으로 전개하시면 플러스 3이겠죠. 자, 이거 마저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동류항이 있으니까. 요렇게 동류항이죠. 그래서 2x의 제곱 플러스 5x 다음에 플러스 3이라는 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과 여기 위에 있는 식이 같아야 된대요. 그러면 결국에는 a 값은 뭡니까? a하고 여기 있는 2랑 동일해야 되니까요. 2가 되는 거고요. b랑 여기 있는 3이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b 이퀄 3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건 여기 있어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문제가 너무 잘 풀려가지고 A 찾고 B 찾고 좋아하고서는 그냥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끝까지 답을 체크할 때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건 A-B죠. 자, A에서 B를 뺍니다. 여기서 요거를 뺄 거예요. 2-3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1로 체크를 하셔야 되죠. 답은 2번입니다. 되실까요? 다음 10번이에요. 자,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것 중에서 나머지를 지금 묻고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머지를 묻고 있는데 이런 다항식을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이거는 어떤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나머지 정리입니다. 선생님이 본 강의를 할 때는 최대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줄 때 최대한 자세하게 뜯어서 풀어드려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제 기출문제가 나왔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단원을 다 마치고 뒤에 있는 연습 문제 같은 거를 푸실 때에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풀 수 있을 만한 그런 풀이로 풀어드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최단시간에 빨리 문제를 풀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항식을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결국에 이 식을 fx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식에다가 2를 대입하셔야 되죠. x 대신에 2를 대입해야지 이게 바로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라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스킵하고 넘어간 거 있어요, 분명히. 대신에 개념 강의에서는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F2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구나. 그러면 여기에다가 고스란히 2를 대입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2를 대입했더니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4 마이너스 5가 되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셔야 되죠.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자, 11번으로 넘어갑니다. 11번 문제는 여러분들 조금 고난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다항식이 있어요. 여기 식이 하나 있고 또 B라고 하는 식이 있어요. 그런데 당황스러운 거는 뭐냐면 얘는 1차 식이에요. 얘 2차 식이에요. 근데 그걸 더하는 것도 아니고 곱하래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살펴봤더니 선생님 이거 진짜 이거 다 전개해요? 안 할 거예요. 전개 안 해요. 어떤 부분을 우리가 구해야 되느냐?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래요. 근데 A는 뭐고 B는 뭐예요? 보니까 X 세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예요. 또 상수항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 더 전개를 할 때 다 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요거를 그대로 바로바로 곱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3차식이 나왔을 때의 개수는 뭘 보고 찾아야 되냐면요. 3차식이 여기 있는 1차식이랑 여기 있는 2차식이 만났을 때에만 3차식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2를 곱해야 되니까 이 x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고 끝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a에 들어가야 되는 값이 이게 그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a는 2구나 이렇게 찾아냈어요. 다 전개하실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번에는 상수항을 구해보러 갈 거예요. 상수항은 어떻게 찾느냐? 그럼 앞에 있는 여기 상수항과 뒤에 있는 상수항들을 이렇게 곱하시면 상수항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하고 1하고 곱하니까 결국에는 b는 뭐다? 3이다. 이런 결론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나머지 얘네들 더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5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번의 답을 체크를 해 주십시오. 자, 다음요. 12번 가요. 12번 문제를 보니까 이것도 항등식 문제네요. 항등식이래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뭘 구하래요? K값을 구하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실전에서는 이거 다 전개해서 비교할까요?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요. 수치 대입법 해보세요. 적당한 숫자를 대입을 해서 K값을 구해내시면 되는데 어떤 숫자를 대입해 볼까요? X에다가. 잘 생각해 보실래요? 자, 여기, 그리고 K 이렇게 남아있죠. 아, 선생님이 K만 남기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K만 띡 이렇게 남으면 K는 이렇게 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요것들을 날려버릴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X에다가 몇을 대입하면 됩니까? 마이너스 1을 각각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식은 없어졌어요. 0이에요. 이 식도 없어졌어요. 0이에요. K만 딱 남아있죠. K는. 자, 좌변, 우변 똑같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 X에다가 잊지 마시고 마이너스 1 대입하실 거예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다음 플러스 5예요. 그럼 이것은 계산하시면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6하고 K하고 같은 거니까 K값이 6이라는 거 찾아낸 겁니다. 이거 전개하고 계시면 시험 끝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4번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3번이에요. 자, X에 대한 다항식을 이것으로 나타낼 때 A도 구하고 B도 구하고 C도 구해라. 자, 이때는 전개를 그대로 하시는 게 문제 푸는 게 조금 더 빠를 거예요. 왜냐면 수치 대입법을 쓰고 나면 여기에다가 숫자를 다 대입하고 우리는 방정식을 푸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일일이 다 전개하셔서 X제곱 앞에 뭐가 있는지, X 앞에 뭐가 있는지, 상수항은 뭔지 그거를 관찰하시는 게 빠릅니다. 자, 선생님하고 전개해 볼게요. 이렇게 전개 들어가요. 그러면 2x의 제곱이죠. 다음 이렇게 들어가면요. 마이너스 4x죠. 이렇게 들어가면 플러스 x예요. 다음 마지막 상수항 나와요. 마이너스 2. 근데 정리가 안 돼 있죠. 어떤 거요? 요거요. 마이너스 3x.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과 같대요? 여기 있는 식하고 같대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그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값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a 값은 2이다 나오죠. 다음 여기 b에 들어가야 되는 값은 마이너스 3이다. c에 들어가야 되는 값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찾을 수 있죠. 근데 다 더하라는 게 문제예요. 문제 끝까지 보기로 했죠, 우리.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예요. 이거 다 더하니까 얘네들 날아가고 마이너스 3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십니다. 되시겠죠? 자, 14번입니다. 14번 문제예요. 자, 좌변에 2차식이 지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변에
이런 식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상황이냐면요. 요거를 선생님이 이름을 fx라고 한번 붙여볼게요. 그럼 이 상황은 fx를 x-1로 나눈 상황이에요. 나누고 요게 바로 몫이고 나머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식을 관찰했는데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아랫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요것만 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식만 딱 남겨놔야 되죠. r만 남겨놓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를 날리고 싶어요? 저는 이걸 날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x에다가 몇 대입하면 얘가 없어질까요? 1 대입하시면 0이 되기 때문에 이 식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럼 오른쪽에다만 1 대입하면 될까요? 안 되죠. 왜?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대입하려면 왼쪽에다 x에다가도 1을 대입하시고 오른쪽에도 대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1을 대입하십니다. f의 1의 값을 구할 거예요. 그럼 불러볼까요? 1 마이너스 3 플러스 5가 되고요. 우변은 r값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죠. 그럼 마저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5라서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r값은 3이구나.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십니다. 4번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빈출 문제는 이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도 하실 일이 있죠. 오늘 하실 일은 뭐냐면요. 빈출 문제를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은 재빨리 계산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분명히 언급을 이 파트예요, 뭐 나머지 정리 파트예요, 여러분 곱셈 공식 아시죠? 이렇게 언급을 했을 때 빨리빨리 와닿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복습하셔야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럼 어느 파트를 복습하라고 했죠, 선생님이? 그죠? 자기가 부족한 부분만 복습하시면 돼요. 분명히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시간에 그래도 수학을 붙잡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친구들이라면 다른 과목은 다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학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좀 고득점을 맞아보고 싶다라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절대 늦지 않으셨으니까 시간이 좀 촉박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 문제들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잘 안 되는 것들은 개념 다시 보시도록 그렇게 선생님이 추천 좀 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자, 다음에 봬요.